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 한국유학협회 이렇게 이사로 역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20, 30대 청춘들이 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 비자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1년간 최대 3년까지 현지에서 본인들의 어떤 꿈을 위해서 체류를 하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화상영어, 네이버 호주 슈퍼맨 카페,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멈춰서 1년 전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스터디 카페를 부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15년간 이런 해외로 학생들을 보내는 일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하지 않고 쿠팡 물류 센터를 간다든지 어떤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든지 했으면 저는 아마 책도 쓰지 않고 글도 읽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제 인생을 스터디를 했던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사실 많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직격탄을 맞았던 사례인 거죠. 비행기가 멈추자, 하늘길이 멈추자 제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에게 느끼지 않아도 될 어떤 이벤트들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제가 시속 220km까지 악셀레이트를 밟고 하나의 생각을 하고 멈췄거든요. 와, 차가 계기판이 220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무서웠고요. 그 죽음 앞에서 저는 다시 스타트를 했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왜 죽음 앞에 멈췄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출국 전 학생과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약 한 100명 이상이 학원을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빚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3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제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지금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 빛이란 단어를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빛 앞에서 저에게 훈장처럼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도 저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돌발성 난청,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가, 왼쪽 귀가. 그리고 보청기까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안 되셨네요.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작 제 나이 42살이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나? 아직 내 막내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유치원생인데. 몸의 피곤함은 계속해서 나아지질 않았고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항진증과 우울증과 말도 하지 않았고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들과 현지 업체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민사, 형사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는 저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다 해결을 다 된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역경과 죽음을 멈출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우연히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책 속에 이 맹자가 얘기하는 이 말이 어쩜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크게 오열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 얼마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귀를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글귀를 보고 그래, 그런 뜻이겠지. 지금 찾아온 힘듦은 이겨내면 좋아지겠지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절실함을 가질 수 있는지, 의식이 깨어 있는지를 저는 그 뇌를, 심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 자신이 잠자고 있다면은 이 몸속 안에 수마리의 어떤 늑대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힘들면, 괴로우면 저는 그 늑대에게만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괴롭다, 힘들다, 계속해서 그 늑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빛을 원하는 새로운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옛 속담처럼 항상 내 의식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평생 내 마음속에 어떤 등불 횃불처럼 간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 소리가 나를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소리를 나는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어떤 수많은 동기부여 어떤 강연,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책들, 최고의 멘토, 이런 분들과 이런 책들과 접했을 때 맞습니다.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창을 닫는 순간, 책을 덮는 순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의식은 죽어 있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읽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어떤 효과는 결국 시간이 갈수록 힘이 없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깨우는 소리는 내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시작의 반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 구호는 하나, 둘, 셋, just start라는 구호입니다. 자, 이 소리는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차렷 준비, 땅, 총성이 공중으로 발사되는 순간 몸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에 하는 습관을 길러내고 그 소리와 어떤 습관들이 항상 나를 깨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시작을 쉽게 하는 소리, 나를 언제나 쉽게 깨울 수 있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 삶의 어떤 기준점에 맞춰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소리를 발견을 해서 어떤 저의 멘티들에게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제 주변 분들한테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소리이실 거예요. 힘들 때 아마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소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 뇌 속은 이 어떤 회로가 시냅스가 이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함에 우리는 평범함에 우리는 그 위대함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대단한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대한 소리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슴 속에 이 S라는 숫자를 저는 깊게 새기고 있고요. 이 S는 스타트의 S와 스탠드, 석시드, 시작하고 버티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 세 가지 어떤 S를 가슴에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꾸준히 내고 반복적인 어떤 삶을 살다 보니 저에게 두 번째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40대의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행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마법의 구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슴 뛰는 삶을 저는 이 코로나가 준 세 가지 선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가 두려움의 존재라고 했겠지만 위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피봇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표님들 손을 한번 이렇게 양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펴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시게 되면요. 소리를 한번 셋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 대표님이 또 늦으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하나, 둘, 셋 하면서 합장을 한 이유는요. 그냥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통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방금 이 하나, 둘, 셋을 하면서 시작과 작은 성공을 잘 맞추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생에서 이런 작은 시작과 성공도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엄청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코로나 기간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소리를 내면서 시작해야지 하면서 책을 쓰고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화면들입니다. 저는 책을 한 40살까지는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책을 한 3페이지만 보면은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책이랑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책에 어떤 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읽지도 않았던 사람이 돈이 생기게 되면 도서관을 짓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술 대신 책, TV 대신 운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 둘, 셋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책상에 앉았고요. 하나, 둘, 셋에 가기 싫은 헬스장을 갔고요. 모든 것들은 하나, 둘, 셋 성공과 시작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하루에도 한 30번씩, 50번씩 시작과 저는 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작과 어떤 도전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100일간 프로젝트, 상반기 어떤 결산, 도전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시작에 대한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거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물론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자괴감,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 앞에 시작이라는 어떤 예열이라는 그 과정들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서 도전 앞에 좀 당당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시죠? 이 대전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라고 지금 지형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독도가 여기에 있고요. 혹시 손용석 대표님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다요. 네? 바다. 바다. 자, 이 바다가 지금 물론 바다겠죠. 자,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많이 두려워해서 어떤 우리나라에도 없는 행정구역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정군 낙담면 실패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인 거죠. 삶의 중심, 대한민국 도전특별시 시작국 지금이. 항상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부정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시작을 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TV 시청을 그만둘 때도, 잠을 자야 할 때도, 내가 회사에서 퇴근을 몇 시에 할지도, 내가 힘들다고 저항하는 시간은 과연 몇 초 이후일까요?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저랑 소통을 좀 많이 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만 가지의 생각을 하루에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 뇌가 힘들다고 저항하는 그 시간 안에만 움직이게 되면 100%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초요. 정답입니다. 3초입니다. 3초. 오,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10초 하려고 원투쓰리 했는데. 그거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네. 3초. 이렇게 5초, 10초 이렇게 오답을 유도했는데 3초를 하셨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정한 그 숫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수많은 어떤 논문과 어떤 뇌의 심리학을 제가 연구 분석해서 뇌에 관련된 책을 읽고 설정한 게 아니라 이제 알아낸 3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 첫인상에 3초면은 사실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3초 이내에 이게 넘어버리게 되면은 한마디로 의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3초 이내에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의식인 거죠. 오 대표님한테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3초 하나 둘 셋 하면은 바로 못하는 거죠. 근데 오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나 둘 셋 바로 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TV 리모컨도 버튼을 손에다 대시고요. 하나 둘 셋을 누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 대표의 나 연구소에 어떤 강연 자료가 떴습니다. 시간이 어떤 저녁 시간이 괜찮은 날인 거죠. 이거 신청을 할까 말까? 셀카 인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말고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버린다는 거죠. 하나, 둘, 셋에 핸드폰 사진
클릭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행동에 그냥 옮기는다는 거죠. 이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시면 내가 어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전 앞에서 그 도전에 어떤 그 윤활유 같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3초 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 능력들이 대단하다고 라는 것들을 나중에 21일 정도만 하시게 되면은 금방 피부로 아시게 될 거예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가 한쪽 팔이 잘라진 상태에서 환자에게 어떤 그 심리적으로 접근을 했더니 21일이 됐을 때 이 팔에 어떤 아픔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뇌가 완전히 몸이랑 분리되는 거는 알아차리는 거죠. 한마디로 21일 정도, 최소 21일 정도는 어떠한 반복적인 효과를 하셔야지 이런 효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습관 만들기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21일은 2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2단계도 우리가 오늘부터 21일간 영어 공부를 해야지, 21일간 독서 모임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버거운 거죠. 뇌 자체가. 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는 하기 싫어한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뇌를 살살 달래줘야 되고요. 그 뇌가 지치지 않게 꾸준하게 어떤 작은 어떤 훈련들을 시켜서 더 큰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력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일상에서 시작과 멈춤과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소리는 3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쓴 책의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뇌가 정말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의 몸무게의 1.3kg에서 1.5kg 정도. 뇌 용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1.5리터 어떤 음료수병도 안 된다는 거죠. 무게가. 얼마나 이게 가벼워요. 근데 하루에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게 무려 7만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마 한 30초 동안 최소한 30번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루에 7만 가지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거죠. 고작 무게는 2kg도 안 되고 음료수 피트병도 안 되는 이 상태가 우리 인간의 전체 에너지의 25%를 감당을 하고 있으니 우리 뇌에게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어떤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게 되면은 미안한 거죠. 우리는 이 뇌를 속여야 됩니다. 어떤 삶의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뇌가 어떤 유혹의 욕망이 꿈틀대는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유혹을 차단시키는 거죠. 뇌도 힘들어지지 않고 우리도 쉽게 저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에 그냥 하는 컨셉인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 싫은 독서실을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가기 싫은 헬스장을 나가는 거죠. 하나 둘 셋에 행동을 하게 되면은 셋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 환경은 완전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공기도 틀리고요. 어떤 심지어 새로운 공간인 거죠. 환경이 달라지는 그 환경,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은 하나하나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바로 3초를 넘기지 말고
무슨 일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와이프가 어떤 그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와서 사실 오늘 와이프가 어떤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오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심란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많이 힘든 하루여가지고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에 설거지를 해버렸죠. 가정에 평화가 온 거죠.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하나 둘 셋에 움직여 버리는 거죠. 내가 아닌 거죠. 그냥 3초만은. 3초에 시작을 just start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지구가 멈추거든 그때 멈춰라 이거죠. 내 생각과 어떤 의식, 내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삶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어떤 의식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순자가 그랬죠. 죽기 전날. 마지막 전날까지도 아쉽다라고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도전 앞에 정말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멈추고 그 도전을 끝까지 어떤 맛을 못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함께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의 반대는 뭐뭐 것이다. 시도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 이제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도전하지 않는 것, 시작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주 좀 쉬운 거죠. 우리 엄일련 대표님. 알면서 안 하는 것은 그건 바로 고칠 수 없는 삶의 고질.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이게 1번 문제보다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병이다. 해주세요. 고질병이다. 네, 정답입니다. 야. 네네네. 이 병을 저희가 한번 고쳐서 인생을 좀 빛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다음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습관들. 우경아 대표님께서는 혹시 좋은 습관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가까이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겨서 이제 뭐 자동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뭐 어떨 때는 그냥 손이 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5년 넘게 매일매일 글을 쓰니까 손이 쓰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는 제가 직접 제 삶을 어떤 생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체 그래프거든요. 일단은 제가 핵심 습관이라는 게 어떤 습관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이 습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 어떤 저항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예를 들자면은 저에게는 핵심 습관이 하루에 1시간씩 땀을 흘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땀을 흘리지 않게 되면은 그냥 잠을 안 자는 것처럼 밥을 안 먹는 것보다 더 심한 어떤 삶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 자체도 없는 어떤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그냥 일체가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비가 오는 날은 아파트 계단을 무조건 타서 땀을 내버리고요. 바닷가가 있는 어떤 휴양지에서는 러닝화를 들고 가서 땀을 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핵심 습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떤 삶의 어떤 중심과 최고의 내 인생의 호흡법을 유지해주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인생 비밀병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3가지의 핵심 습관은 아침 6시에 기상 없이 일어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루에 1시간씩 달리기를 하는 것,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30분 독서와 30분 글쓰기, 이렇게 총 3가지의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습관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어떤 비밀 병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사실상. 하지만 만약에 쉽다면 인생의 비밀 병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습관과 작은 습관, 호흡하기, 이런 단계적인 그래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들은 어떤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심리학적인 자료들도 많이 좀 제가 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실험 사례들도 분석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습관도 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글쓰기, 이 습관을 글을 써보지 않는 분들에게 하루에 3시간씩 저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써본 사람들은 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4층짜리 인생 성공 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3층짜리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1층과 2층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일 아침 30초 동안 저는 새로운 자아를 만나거든요. 하나, 둘, 셋을 계속 외치면서 숫자를 1부터 30까지 항상 마음속으로 내세기도 하고요. 호흡을 해서 뱉기도 합니다. 30초 동안 무엇을 하냐면요. 멍을 때리기도 하고요. 잇몸 일으키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다. 그게 하루를 맞이하는 제 자아와의 어떤 무의식 속의 첫 만남인 거죠. 하루도 내가 시작을 하겠구나. 누가 봤을 때는 멍청하게 잠에 깨서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작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주차는 이렇게 30초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0초는 평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양치를 하셨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3분 양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보통 시간을 재시게 되면 2분을 넘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치를 했을 때도 내가 30초 동안의 어떠한 그 의식을 그냥 해보는 거죠. 숫자를 근데 1부터 30을 꼭 카운트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주를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고 30일이 됐을 때 또 다시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도전했던 것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살이 쭉쭉 빠져가지고 멋있는 몸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더디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그 작은 습관의 법칙이 어떤 책에도 나와 있고 많은 어떤 논문도 있고 과학적인 실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을 바로 낙담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포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에서 핵심 습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어떤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수에서 고수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도전을 세우고 그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최소 60일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100일 안에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론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느끼고 바뀌어서 호주로 출국을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만 보고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완전히 그 어떤 몸에 인식이 되기까지는 21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나에게 좋은 습관까지는 반복적으로 약 한 2달 이상 걸립니다. 이거는 영국 UCLA 대학교에서 수많은 어떤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수치고요. 그리고 100일 정도까지 하시게 되면은 어떤 삶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핵심 습관입니다. 저도 이번에 100일간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된 것처럼 100일 동안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고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던 거죠. 저도 똑같이 이런 핵심 습관 만들기 4단계 지표를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했고 2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습니다. 도전 앞에 우리가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미비한 어떤 그 성장의 그래프들 앞에서 멈추는 삶이 있는 거죠. 정말로 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버티면 새로운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 구간보다는 더 많은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핵심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바로 시작에 대해서는 일단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시작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수없이 한 거죠. 하루에도 한 30번 이상 시작이라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어떠한 퍼포먼스들도 일어나봤고요. 삶에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이게 내가 윤택해질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빛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작을 쉽게 하고 결국 시작을 쉽게 하시게 되면 내가 그 시작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다스리게 되고요. 마음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습관 만들기 4단계를 아무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강연이 끝나고 나게 되면 사실 좋은 습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공이라는 그 밥상, 우리가 이 밥상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부라는 어떤 그 음식을 이제 그만 먹자라는 거죠. 두부가 단백질에 좋은 음식이고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죠. 저는 이제 그 책 속에 두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칭을 해봤습니다. 시작 앞에 항상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라는 자체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게 해버린다는 거죠.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큰 목표를 세우시죠. 올여름 비키니 수영복 입고 서핑하기. 하지만 결국 서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기 전까지 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목표, 올해 안에 작가 되기. 결국 그 목표만 세워놓고 우리는 또 내년에 연말에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똑같은 목표를 또 하게 된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달성될 확률은 고작 8%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8% 어떤 미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은
이 큰 목표 앞에 우리는 이 두렵고 부담 있는 목표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들 계시겠지만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는 어떤 삶이 라이트해지고 어떤 작은 성공도 쉽게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어떤 책을 읽고 필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문장 내 감정 적기는 쉽다라는 거죠. 하루에 한 문장 내 감정을 꾸준히 적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3줄, 5줄, 책의 한 페이지를 필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 줄 책을 필사를 하고 책을 읽고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부터 헬스장 가야지. 오늘부터 10kg의 어떤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해야지. 너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이라는 밥상 앞에 두부라는 음식을 그만 먹자라는 어떤 내 인식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도전의 강도를 쪼개서 미세할 정도까지 0.3cm면요 손톱의 어떤 그 새끼손가락의 손톱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 정도면 내가 일주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낙타와 사자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데요.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낙타의 삶과 사자의 삶 중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막이 이렇게 지금 있는 가운데 낙타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낙타가 과연 자유가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이 낙타는 자유 없이 심지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만 가는 삶인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남에게 의존하는 삶인 거죠. 주인이 나를 끌고 가게 되면 따라가는 한마디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큰 고민 없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인 거죠. 반대로 사자 같은 경우는 물론 낙타처럼 어떤 그 광활한 어떤 그 환경에 놓여 있겠지만 어떤 위험함이 묻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사자의 밀림의 왕처럼 이 사자가 배가 고프게 되면은 절대 남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는데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한마디로 용기 있는 삶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의식이 강하고 주체적인 삶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삶도 어떤 그 코끼리 때 딜밭에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삶은 어떤 밀림 속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힘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낙타의 삶을 사자의 삶을 살면서 낙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물음표를 항상 던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고들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경쟁을 했을 때 느끼는 어떤 상대는 상대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제의 나라는 거죠. 어제의 나. 저는 이제 그 어제의 나라는 그 단어에서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어제 책을 30분을 읽었으면 오늘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30분을 딱 읽고 1분을 더 해본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1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저는 어떤 엄청난 한계의 벽 앞에 우리가 작은 구멍을 내서 그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천년의 어떤 그 시커먼 동굴도 한 줄기 빛으로 훤히 밝혀지는 것처럼, 그 30분의 정해진 시간에서 마지막 1분을 더한다는 것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만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한 장만 더 읽어보는 거고, 내가 TV를 9시까지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9시가 됐을 때 TV를 끄는 게 아니라 8시 55분에 TV를 꺼보자는 거죠. 그 경쟁 상대를 어제의 나 또는 과거의 어떤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아웃스탠딩 눈으로 좀 봐주시면은 분명히 의식들이 계속해서 깨워준다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는 어떤 시작의 구호, 하나 둘 셋에 그냥 TV 리모컨을 끄고 그냥 책을 한 장 더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법의 소리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가상 실험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00km를 달리는 그 육상 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종 트로피를 거머쥔 동물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자, 뭐 느림보, 거북이, 달팽이도 있네요. 자, 곰도 있고 치타가 동물 중에서는 제일 빠르다는 말이 있고요. 자, 10,000km라는 게 지금 어떤 기준점이 되겠고요. 이 경기에서 반드시 1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등까지는 무조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빠른 치타나 어떤 타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10,000km 달리기는 거의 인생을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10,000km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뭐 횡단을 뭐 수십 번 해야 되는 거리겠죠. 호주까지도 5,000km거든요. 호주를 지금 뭐 비행기로 10시간인데 이 20시간을 비행기로 가는 20시간을 10,000km를 지금 왕복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대회가 있다면 최종 우승자는 가장 느린 달팽이가 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달팽이는 뒤로 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느리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이 달팽이가 앞으로만 가는 습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달팽이가 승리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동물들의 어떤 성질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요. 사자의 어떤 위험 속의 주체적인 삶, 거북이의 어떤 우직함 속의 어떤 근면함, 달팽이의 어떤 신체적인 구조로 인한 끝까지 완주하는 어떤 집요함, 치타의 용맹스럽고 민첩한 어떤 행동 능력들. 자, 두 번째 우승자는 바로 가장 어떤 삶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동물이 2위가 됐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곰. 곰은 일반적으로 쉽게 단군 신화에서도 곰은 참아냈습니다. 결국 사람이 됐고요. 실제로 BAR이라고 네이버에 bear라고 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뜻은 곰이 아닙니다. 동사로 참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곰처럼 끝까지 버티고 달팽이처럼 끝까지 완주를 하고 치타처럼 때로는 빨리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에서 결국 토끼가 장깨를 부려서 거북이가 승리를 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거북이가 왜 그 게임에 응했는지를 저는 궁금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북이는 느려요. 하지만 이 거북이는 결국 이겨냈죠. 근데 왜 거북이는 이 토끼와의 게임에서 그 게임을 하겠다라고 응했을까요? 거북이에게는 이 땡땡땡이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북이에게는 어떤 이 감정이 없대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토끼는 거북이에게 게임에서 결국 지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달리기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칼루이스, 우사인 볼트랑 게임을 하자고 하면 하겠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거북이에게는 열등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유튜브를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못한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등감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린다는 거죠. 내가 책을 못 써? 글을 못 써?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부끄러움이라는 자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열등감이라는 어떤 감정과 좀 멀리 해야 됐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지 말고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뭐 3살짜리 아이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3살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처럼 항상 시간과 어떤 과정과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코로나 때도 나온 그 CNN 뉴스에서도 보면은 이 학교에는 열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는 이런 뉴스들에서도 이 베어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조건 참아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은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작은 습관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는 하다가 말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이라는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시작하는 연습을 가지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고산족에서는 지금 이 양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양을 그 몸값이 나가는 게 차이가 나는데 이 산 기슭에서 이 양을 딱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슭을 타고 올라가는 양이 있고 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양을 상향양이라고 하고 밑으로 가는 양을 하향양인데 어떤 양이 몸값이 더 나갈 것 같습니까? 이 양들이 산 비탈을 타고 기슭으로 올라가는 양과 자, 결론은 이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이 몸값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향양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초원입니다. 초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양의 어떤 성질들을 보고
양의 몸값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양은 산 기슭이 험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떠한 그 자기만의 어떤 위험한 어떤 환경에 극복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이 산 기슭 위에는 어떤 더 넓은 초원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이 없고 경쟁 상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양양은 밑으로 갈수록 얼룩말도 있고 어떤 사냥도 있고 풀들이 많지 않아서 금방 굶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양을 더 몸값을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갔을 때 조금은 힘든 삶을 살아가야지 내 몸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 둘 셋 just start 맹점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믿음, 높은 기대의 문턱, 생각의 스위치, 단세포, 그냥 이 전원 버튼을 다 꺼버리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쉽게 도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어떤 도전을 하게 되면 몸짱이 될 것 같죠. 살이 빠질 것 같죠. 안 된다라는 거죠. 준비와 어떤 전략이 없으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도전 중에 할까 말까? 이거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어떤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일단은 믿지 마시고 기대도 낮추시고 생각을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전 앞에 어떤 작은 목표 앞에 시작을 그냥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헬스장을 가냐 이거죠. 날도 우울한데 동동주에 막걸리에 파전을 먹는 게 낫잖아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둘 셋에 그냥 신발을 신어버리는 거죠. 신발만 신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만 타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차이인 거죠. 하나 둘 셋 총성이 발사되는 그 순간 그 다른 환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심장 박동수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뇌 신경이라든지 어떤 심장의 어떤 맥박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래프들은 심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게 소리도 나지 않게 되면 심정지가 오고요.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나의 의식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 의식이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들이 시작과 어떤 성공과 실패, 이 성공과 실패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밥을 잘 먹었으면 밥을 잘 먹은 것도 성공이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잘 봤으면 이것도 성공입니다. 볼일을 잘 못 봤으면 실패가 되는 거겠죠.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묻어나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아를 만나고 어떤 두려움도 느껴보고 또 다시 시작을 해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어떤 그 심지에 내가 어떤 도전에 대한 성공에 대한 내 자신의 새로운 자아의 어떤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런 마음이라는 심지의 믿음의 촛불을 밝혔으면 두 가지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정말 이 신념들을. 그래서 내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일정하다 보면 내가 이런 시작과 성공과 실패, 새로운 자아를 만나고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결국 나만의 어떤 호흡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핵심 습관의 법칙, 다른 일련의 어떤 성공 법칙들, 뭐 스테븐 코비 박사, 뭐 데일리 카네기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식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를 깨워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만의 호흡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를 해서 내 가족과 내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답인 거죠. 하지만 그 법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 의식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방법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워런 버핏과 3시간 밥 먹는데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 200억짜리 점심 식사에 당첨이 된들 뭐 하겠어요. 내 의식이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의식이 죽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패가망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호흡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ream is now, now 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가가 아니다. Now here에서 가운데 하나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의식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죠. 체인지에서 스펠링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impossible에서 점 하나 찍게 되면 I am possible이 되겠죠. 불가능한 단어를 점 하나 찍어가지고 I am possible. 빛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어서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죠. 자, 눈물의 온도가 뜨거운 이유는 저는 이번에 2번의 어떤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는데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나가지고 낙담의 골짜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해서 성공역이라는 역에서 하차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은 3세판이라고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작과 도전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도전은 정말 내가 인생을 확실하게 변하고 싶다는 뜻이고 시작은 작은 어떤 삶의 부분적인 요소들을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습관을 몸에 익숙하게 일체를 시키게 되면 그때 비로소 도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하나 둘 셋 지금 이 화면을 집중하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저는 지금도 방금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자, 성공 다짐 서약서. 시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멈추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되게 되면 도전을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호흡법을 만들어내고 루틴이 있는 삶을 사시게 되면 바로 이게 하수와 고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주가 나의 무대인 거죠, 한마디로. 자, 인생에서 딱 2가지 점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곡점과 임계점. 자, 경곡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가 성질이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삶의 어떤 도전을 했을 때 확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멈췄을 때 밑으로 수직 하강을 하느냐, 이 차이점인 거죠. 이 변곡점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는 이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 터닝을 한다는 뜻이죠. 자, 한마디로 이 변곡점이 영어로 해석을 하자면 실제로 터닝 포인트가 변곡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점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24살 때 호주로 갔을 때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아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고 위기인 거죠. 네. 코로나19도 모든 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귀의 어떤 순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이 구간이 지금 변곡점이 지금 되겠죠. 이쪽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터닝을 해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극복을 하시게 되면 바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물이 99도에서는 끓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1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게 되면은 물은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곡점은 과연 언제였는지, 그리고 내가 임계점을 넘어갔는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변곡점이 없다면 지금이 우리가 인생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씩 여러분들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작과 연습을 하시게 되면 곰처럼 버티시면 반드시 1등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성공을 위한 6가지 연료통. 저는 이 6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없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성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명의 관객. 만약에 지금 나 연구소에서 우 대표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없다면은 제가 이렇게 열정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 대표님 주최자 외에 다수의 세네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 명의 멘토, 롤모델과 코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방법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경쟁자. 우 대표님이 나연구소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내일 아침에 다 연구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 대표님은 경쟁을 안 하시겠지만 의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 명의 경쟁 상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칭찬과 보상 적절히 해야 되겠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없는 어떤 연료통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내가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혼자 가지고 있는 건 꿈이 아닌 거죠. 간직한 건 꿈이 아니잖아요. 그 꿈은 노출시키고 선전포고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꿈을 위해 지켜가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보고,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경쟁을 하고 내가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거짓말 같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TV 시청, 쓸데없는 유튜브 시청, 쓸데없는 어떤 시간 낭비들 많이들 하고 있다 이거죠. 하루 일과를 뭐 시간표대로 써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계신 어떤 꿈과 어떤 도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6가지 연료통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억짜리 6단 수동 슈퍼카 고든 머레이 T50. 자, 지금 전 세계에 100대밖에 없는 스포츠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회전 속도가 높은 엔진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엄청 빨리 하는 어떤 그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6단짜리 수동 슈퍼카가 머릿속에 지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낸 어떤 자료인데요. 6단 6가지 연료통을 한 번 더 내 시냅스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회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5억짜리 내가 슈퍼카를 사기 위해서는 6가지 이 연료통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좀 빛나지 않을까?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자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노력? 100일 동안 쌀밥을 안 먹었던 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해봤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결국은 영양실조를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게도 맞고 수액도 맞고 해서 결국 아름다운 제 자아를 만나긴 했지만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사진 한 장으로 제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어떤 물줄기가 1000년의 어떤 역사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져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한 번 정도는 더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가 있게 되면은 이건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뭐 마인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화 시켜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결국은 써놓게 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내가 인생을, 아니 세상을 상대로 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서약서,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열심히 하면 금방 포기하기 때문에 홍길동은 날마다 0.1%씩 꾸준히 성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 둘, 셋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도전자와 도전자 가족에게 서약을 받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0.1%씩 성장하시게 되면은 날마다 한 달이면 3%입니다. 1년이면 무려 36%가 성장이 된다는 거죠. 단 멈추면 다시 제로가 된다는 거죠. 야구도 한 3할 오픈 정도면 거의 타격왕이거든요. 3할 여러분들이 이거를 1년 중에 멈춤 없이 0.1%면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면은 마지막 식사 시간에 밥 한 숟가락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예. 내가 책을 읽는 게 하루에 5장이면은 내가 책을 5장을 읽고 한 줄만 더 읽게 되면 0.1%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6개월 동안 이런 그 상반기 어떤 도전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공을 했고 책 3권 저자되기도 지금 뭐 초입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2달 안에 3번째 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수익 모델을 지금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을 해서 제가 인증을 제가 운영하는 동기부여 플랫폼 카페에다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바디 프로필하고 책 2권까지 쓴 자료에 대해서는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게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인증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루틴이 있는 삶이 고수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6시를 2번 맞이하는 거죠. 아침 6시와 저녁 6시를 맞이하는 거죠. 가끔 7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시간은 너무 많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6시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6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미라클 모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가 너무 길고 그리고 짧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나를 많이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하루가 너무 길고도 짧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성장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쓰는 거는 저 역시 인간인지라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어떤 내 삶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장 블로그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이거는 이제 핵심 습관이라서 항상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한 어떤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그 말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제가 실제로 만져봤어요. 제 심장 근처에 있을까? 아니 어디 무슨 뭐 12지장 근처에 있을까?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힘을 지니고 있길래 이게 모든 인생의 어떤 결과가 달려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중요한 마음이 전세 세입자처럼 당장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진짜로 내 마음을 내 거 하자 이거죠. 그래서 마음 등기 권리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취득합니다. 끝까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등기 권리자. 20억짜리 어떤 주택을 보유했을 때보다 더 저는 빛나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뛰지 않고 내 의식이 죽어 있다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그 마음 속의 주인이 돼서 언제나 가슴 뛰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시작을 멈추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운명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순간 이미 우리의 어떤 인생도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시작을 많이 할수록 도전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결과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고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소리를, 마법의 소리를 하나 둘 셋으로 정의를 하고 언제나 그냥 스타트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just start. 자, 이번 시간 이것만 꼭 기억을 하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시작과 도전은 작은 성공과 실패를 꾸준하게 경험을 해서 그 무기력한 삶이 파고들지 않게 3초 안에 새로운 시작을 그냥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택한 것이고 오르막길을 대신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시작의 강도는 일상에서 평범한 사건들을 쪼개고 또 쪼개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머릿속에 저는 이 그림을 상용화시키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에 총성이 발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 순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 강남에서 어떤 미팅들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동탄에 오시게 되면은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또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아빠이고요.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들 앞에서 시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가슴 뛰는 남자 슈퍼맨 임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